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한번 문제라네.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원인데요. 사실 교과서에 그 이전 단원에 대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111쪽부터 113쪽까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풀이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요 문제들은 어차피 교과서에 풀이가 다 있습니다. 교과서 뭐 뒤쪽 보면은 거의 한 200쪽쯤 보면은 그 풀이가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풀어준다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교과서도 선생님 많이 보고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꼭 여러분 풀어보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하면서요. 자, 우리 일단 진도부터 한번 나가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입니다. 가볍게 오늘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영상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뭘 배웠냐면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혹은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자, 전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뭐 110V, 우리 110V 안 쓰지? 220V 전기, 뭐 1.5V 건전지 이런 것들이 전기가 될 테고요. 자,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자석, 여러분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혹은 무슨 여행 가면은 이렇게 수집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마그넷 같은 거 집에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서로 양쪽이 1.5V 건전지 가지고 마그넷을 만들 수도 있고 마그넷을 가지고 1.5 건전지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볼까요? 교과서를.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을 봐야 되는데요. 빨간색 화살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선 빨간색 화살표가 이쪽 위쪽을 가리키고 있고 이거는 오른쪽, 여기서는 아래, 여기서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방향이 중요한 건데요. 자, 요거를 그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영국의 과학자죠.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 N극에서 이 Z 아니에요. N입니다. N극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고 혹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래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아래서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당연히 이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이렇게 원 형태 혹은 끊이지 않는 이런 선을 그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하게 되는 거죠.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교과서에 설명이 되냐? 자기장 속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게 자기장을 가리키는 방향이며 잠시만요. 자,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며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카카오톡 로그아웃 좀 하고 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며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은 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 있죠? 이런 선이 자기력선이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실 이걸 끊어서 그리는 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게 그려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좀 지저분하네. 자,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며 중간에 분리되거나 교차하지 않고 자기력선은 이렇게 자기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중요한 성질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갑시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두 번째, 중간에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교과서에는 없는데 자기장의 그 밀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을수록 자기장도 강하다. 즉 여기 보면은 단면을 보면요. 자, 여기의 밀도랑 여기의 밀도랑 어디가 자기장이 세다고 말할까요? 자, 그쵸. 여기 N극의 바로 앞이 더 자기장이 세다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 자기력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나가고 여기서는 하나만 지나가고 얘네가 더 많이 지나갈수록 뭐 5개 지나갔다고 볼 수 있으려나? 어쨌든 많이 지나갈수록 더 자기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석에 의해서 자석에 의해서 방금 얘기한 거는 자기장이 생기는 걸 얘기했잖아요.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전류에 의해서도 생기더라 라는 거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누가 밝혀낸 이런 거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앙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과학자인가? 헷갈리네. 자, 앙페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거를 방향과 세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기장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앙페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죠? 우리 전류의 단위도 A로 나타내잖아요.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자, 직선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렇게 얘네가 원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그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은 나침반의 빨간색 부분, 즉 N극이 가리키는 부분이, 빨간색이 가리키는 부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나타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감싸지는 방향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라는 거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랑 여기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자, 어디가 더 자기장이 셀까요? 여기는 두 줄 지나갔죠? 여기는 한 줄 지나갔고, 자, 여러분 기준 오른쪽 맞나요? 자, 더 가까운 쪽이 자기장이 더 세다는 거를 그림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를 반대로 할 경우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해야겠죠. 아래로 하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 빨간색이 다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죠. 얘랑 반대죠. 이런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게 된 거죠. 누가? 페르가. 방향은 어느 방향?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자, 그리고 세기는 당연히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어떻다? 자기장도 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과학자들이 이 실험으로 끝내지 않았겠죠. 자, 하나 더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감싸봐요. 이렇게 감싸봅니다. 도선을 감싸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 봅니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 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감싸진 방향으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엄지손가락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자, 엄지손가락에 의해서 나타내진 방향은 요렇게 나타내진다. 그래서 가운데, 원의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 해보면 되죠. 어차피 우리 오른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중요한데요. 자,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전류가 클수록 전류에 비례한다.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도 당연히 세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작다면은 혹은 원이 이렇게 크다면, 자,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어떤 게 어디서가 더 크다고요? 만약에 전류가 같다면요. 자, 왼쪽에 더 크다. 왜냐면 더 가까우니까. 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여기서도 아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리가 가까워져서 더 세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세기 하나 언급 안 했네요, 쌤이. 당연히 전류의 색이 어떻게 된다? 이래야겠죠.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도 세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실험을 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A에서 2A 정도 가해져야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돌아가는 게. 그것도 바로 옆에 딱 붙여야지. 나침반을. 근데 이 전류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전류를 흘리고서 손으로 잡으면은 화상의 위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과학자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겠죠? 이번엔 뭘 하냐? 그러면은 이 원형 도선을 계속 이렇게 감아보자. 계속 감으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따라가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생성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성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성되고, 여기서는 엄지손가락 계속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되고, 헷갈리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생성되고. 그래서 이걸 다 이어 붙이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류가 만드는 게. 자, 당연히 아까 원형도선 하나만 했을 때랑 비교해서 자기장이 어떻겠어요? 원형도선 하나만 했을 때랑 비교해서 이때보다 훨씬 자기장이 세겠죠. 왜냐면 이게 중첩이 되잖아요. 계속 얘네 각각이 다 중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솔레노이드를 이용하면은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방향도 어때요? 우리가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왼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방향 요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선생님, 요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해보세요. 우리 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더라도 하나하나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가 보다 보면은 여기만 해봐도 충분해요. 여기 첫 번째 지점. 지우개 어디 갔어? 자, 이 지점에서 자기장만 구해봐도 이 안쪽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됩니다. 한 지점만 해보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는 자기장의 색이 중요한데요. 여기 색이, 자, 당연히 어때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코일이, 이 도선이 너무 두꺼워서 아무리 감아도 이가 멀어져 버려요. 이렇게 멀면은 의미가 있냐? 멀면은 의미가 훨씬 떨어지겠죠. 이 감을 때 최대한 가깝고 촘촘하게, 즉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이란 말은 내가 정해놓은 길이 뭐 1m면 1m, 10cm면 10cm 이렇게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1m에 100번 감 거랑 1m에 200번 감 거랑 어떤 게 세다고요? 200번 감은 게 더 세다고요. 그러면은 1m에 100번 감은 거랑 2m에 200번 감은 거랑 이 두 개 비교하면 어때요? 이 두 개 비교하면? 똑같겠죠. 똑같이 1m에 100번 감은 건 똑같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게 굉장한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선이 깔려 있는데요. 자, 이게 하나의 자석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석처럼. 이렇게 여기 S극, N극. 마우스 어디 갔어? 여기를 N극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자석 봤을 때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와서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초점을 안쪽에 잡은 거고 아까 자석에서는 초점을 바깥쪽에 잡은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형태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석도 뭔가 전류의 흐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 좋습니다. 자, 실제로 전류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과 관련이 있고, 이 얘기는 우리, 다음 단원인가? 다음 단원인가에서, 다음 단원이네요, 바로 다음 단원에서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같은 형태를 이루는지. 자석하고, 솔레노이드하고. 자, 좋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겹쳐놓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솔레노이드에 근데 철심을 넣어서 만들면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게 하나의 전자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전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안 통하면 이게 끊기죠, 전류가. 그러면은 자기장이 안 생겼다가 전류가 다시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겼다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석과 자석 아닌 거를. 그러니까 자석 만들어서 물체를 붙였다가 내가 전류 끊어버리면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우리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전자석이라고 한다.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각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것도 한 30초 한번 풀어볼게요. 기다릴게요. 자, 다 풀어봤나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지점만 보면 돼요. 우리 이 뒤쪽으로 보면 헷갈리니까 여기 앞에 거를 봅시다. 자, 이 앞에 거 전류 어떻게 하고 있죠? 뒤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가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손 뒤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생깁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여기 솔레노이드 안쪽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돼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서 나오고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 당연히 그러면은 자석의 N극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 어디겠어요? 자, 오른쪽이 되는 거죠. 지구도 한번 볼까요? 지구.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나침반을 놓으면은 빨간색이 위를 가리켜요. 우리 기준에서 위인데 그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 이렇게 가리킵니다. 물론 이거는 지구 어디서나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더라도 어때요? 빨간색이 이쪽, 파란색이 이쪽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지구에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이에요? 사실 나오는 방향이 N극이잖아요. 들어가는 방향이 S극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인 거죠, 사실. 여기 누구냐, 어디냐. 남극이 우리 자석으로 보면은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봤을 때 사실 남극이 N극인 거고요. 북극이 S극인 거죠. 그러니까 나침반이 얘네가 다 여기 북극 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북극이 S극이니까. 근데 우리 영어로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북극이 노스, 남극이 사우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남한이라는 뜻에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반대잖아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선생님은. 자, 그럼 적용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가 써먹냐? 자, 전자석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자동차 연료통에 부표가 있는데요. 자, 자동차 보면 이렇게 연료 바늘이 있어요. 옛날 자동차는 이런데 요즘 자동차는 사실 전자식으로 돼서 이게 칸으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칸으로 나타내는 자동차도 있는데, 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바늘로 나타내지는 자동차 연료통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 자, 자동차 연료통에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라고 하는 거는 연료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연료가 이렇게 있으면 연료 위에 뭐가 하나 떠 있어요. 이따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떠 있는 걸 부표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떠 있는 부표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이 저항이 달라집니다. 얘 누구냐? 연료에 의한 저항이 달라집니다. 자, 연료에 의한 저항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바꾸고 그걸 통해서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이게 전자석인 거죠, 하나의. 자,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즉, 이 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진 않을게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두라고 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플로트 이게 부표인데요. 이 부표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걸 가지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저항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바닥하고 측정하는지 뭐 위하고 측정하는지 왠지 바닥하고 측정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거는 접지. 이 통하고 하는 거니까 헷갈리네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연료의 저항을 측정해서 이 저항을 바탕으로 전자석이 돌아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연료를 표시한다. 연료 양을 표시한다 라는 건데요. 요거 자세히 한번 조사하고 싶은 친구는 탐구 주제로 정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이거 주제로 하면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데 사용한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로는 따로 안 내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요. 우리 물리 시간이니까 공학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석을 이용해서 연료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자, 또 예시를 또 보자면요. 자기부상열차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쓰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기부상열차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부상열차를 아직 이렇게 상용화하진 않지만 시제품을 공개를 했대요. 620km까지 나오는 자기부상열차를 만들었대요. 참고로 우리 KTX 같은 경우는 최대 305km/h인데 그거의 한 2배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선로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석을 이용해서 띄우는 거거든요. 자석을 이용해서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띄우는 건데요. 이 자석을 이용해서 띄우기 때문에 진동이 적고 접촉이 없어서 소음이 없고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한 이유가 진동과 소음이 작다는 장점 때문에 이걸 채택을 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우리 미래 운송수단으로도 여겨지는데 이거는 하이퍼루프? 요즘에 또 그 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하이퍼루프라고 그 미국의 사업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가 지금 뭐 이거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차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열차를 만드는데 그 열차의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부상 방식을 이용하고요. 자석으로 띄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서 이 열차가 가는 길을 진공으로 만들어서 공기저항마저 없애겠다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결합된 거죠. 하이퍼루프라는 건요. 어쨌든 자기부상 열차도 이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다.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 나온 게 이 스피커인데요. 자, 스피커를 여러분 뜯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스피커가 지금 대부분 거의 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게 이 스피커를 이용하는 방식이 결국 이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스피커 TV면 TV, 핸드폰이면 핸드폰 여기서 전기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얘가 전자석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자석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뒤에 자석과 이 코일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얘가 자석이 아닌 상태에서 가만히 있겠죠? 근데 전류가 바뀌면 얘가 자석이 됐다가 자석이 안 됐다가 합니다. 얘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뒤에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밀려났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이 이 진동판에 전달이 되면은 그 진동판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이 진동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소리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에어팟이라든지 뭐 갤럭시 버즈라든지 뭐 여러분 집에서 쓰는 뭐 컴퓨터 스피커라든지 등등등등 다 이런 같은 원리를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이 자기공명장치 MRI라는 건데요. 그 의학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MRI 같은 경우는 코일 덩어리인 거죠. 거대한 코일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마찬가지로 얘네가 거대한 자석이 된다는 거죠. 얘가 거대한 전자석이 되고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 분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물이 H2O잖아요. 이 중에서 이 수소 원자 핵과 이 공명을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물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몸의 물을. 그걸 바탕으로 우리 몸에
그 내부 구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암이라든지 뭐 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환자를 코일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금속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속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심장을 사용하거나 혹은 뭐 금속을 우리 체내에 삽입한 경우, 뼈를 대체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금속이 있는 경우에는 자위공명 장치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걸 바탕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혹시 공항 가본 친구들이 있으면은 공항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요렇게 생겨갖고 얘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서면요, 얘가 슝 돌아갑니다. 슝슝 돌아가면서 내 몸에 내가 금속을 숨기고 있는지, 뭐 칼이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 금속을 검사할 때 이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내용은요, 자, 우리 교과서 119쪽인데요. 선생님도 이거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 자기장 측정이라고, 어플을 검색하면요. 자기장 측정이라고 어플을 검색하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뭐 맨 위에 거, 두 번째 거, 뭐 무료인 것을 이용해야겠죠, 무조건. 무료 제품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측정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단위가 나오냐? 요런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읽냐면, 마이크로 테슬라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그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가 아니고 우리 그 교류 전기를 활성화시킨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과학자 이름에서 따온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앞에 마이크로라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러니까 1테슬라는 넷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마이크로 테슬라인 거죠. 여러분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집에서 한 30에서 40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집은. 근데 이 정도는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선생님 인터넷 찾아봤는데 뭐 기준에서는 뭐 80 마이크로 테슬라인가 60인가 뭐 이 정도가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 자기장은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전류를 많이 쓰는 데서 자기장이 높게 나오겠죠? TV 근처나 에어컨 주변이나 뭐 등등등등등등 그런데 한번 측정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30분 조금 넘겼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주고